자, 또 얘기해 볼까요? 무역의 세계사 이번에는 포르투갈 제국과 네덜란드 제국 그리고 향신료의 황혼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추 혹시 음식에 쳐서 먹어보신 적, 뿌려서 먹어보신 적 기억나세요? 계피도 가끔 넣어갖고 먹죠. 정향이나 육두고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걸 되게 좋아했대요. 뭐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막 그 되게 향이 세죠. 이거 중국도 가보면 향이 좀 뭔가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 들어간 것 같아요. 정향 육두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유럽 음식은 이제 그게 빠져버렸죠. 어, 근데 이걸 갖다가 원래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베네치아 사람들이었죠. 그전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유럽 중심으로 볼 때 남쪽으로 돌아서 이제 아시아까지 오게 되는 이제 무역망을 개척한 게 포르투갈인들이었고 이들이 이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다른 편 영혼의 수학자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 무역망을 전체를 다 독점하고 지킬 만한 힘이 부족했어요. 독과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모든 기업들의 꿈은 뭐죠? 독과점인데 독과점을 할 역량이 부족했어요. 인구 100만짜리가 전 세계 절반의 바다를 갖다가 점령할 수는 없어요. 인구가 더 필요하죠. 네덜란드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인력을 조달을 했죠. 영혼의 수학자를 이용해서 독일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뽑아다가 싹 끌고 모아가지고 했는데 포르투갈은 그게 안 됐나 봅니다. 결국엔 네덜란드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넘겨받게 됩니다. 포르투갈 제국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막 땅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가 포르투갈 시작인데 처음에 시작은 요 밑에 있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계피도 저는 느낌이 든다. 계피는 저거에 쓰였죠. 뭐지? 계피가루 넣은 게 뭐가 있었는데 그 알싸한 맛이 나는 그 식혜 말고 먹는 거요. 그거 있는데 일단 여기 브라질도 얘네 땅이 되었고 왜냐면 이제 바람 때문에 그렇대요. 브라질 먹은 거 갈 때 이게 바로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도 닿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다 봅니다. 희망봉을 여기 안 먹은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하고 상하하면서 된 것 같고 이쪽에도 좀 먹었고 여기 인도 앞하고 이쪽에 올라가는 것도 좀 먹었고 수정과 맞습니다. 수정과가 계피가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쪽에 좀 먹어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일본까지 와갖고 무역을 했답니다. 근데 얘들이 되게 셌대요. 이게 인구는 적었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들었지만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되게 그 전사적 문화가 있었대요. 전사 맞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제 그 군인 문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대단히 전투적이죠. 모든 종교 중에 제일 전투적인 기독교일 겁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끊임없이 이슬람교하고 싸웠어야 됐으니까 근데 힘이 또 약했고요. 그 전에 원래는 그래갖고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 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슬람교와 끊임없이 싸우죠. 수도승 집단이지 않습니까? 수도승 집단 중에 전투 수도승들이죠. 전쟁을 하는 수도승. 우리나라도 뭐 전투 수도승이 있습니다만 걔네들은 아주 상시화되어 있는 십자군 원정 때 했던 뭐 투튼 기사단 같은 거 수도승 집단이거든요. 일종의 걔들이 있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이제 귀족들 문화에도 섞여 있죠. 그래갖고 이들 스페인 귀족과 뭐 포르투갈 귀족들은 해외에 나가서 전사로서 돈을 얻어오는 걸 되게 그 명예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배 타고 나갈 때 이제 그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갖고 여기 나와서 나는 무역을 하는데 교역도 하지만 뭐 가능하면 이제 뺏고 죽이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갖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더 포악한 지나가는 배 막 불질러 버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나 봅니다. 뒤에 네덜란드가 많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마카오도 먹었고 중국 밑에 일본 가서도 막 했는데 문제는 얘들이 이제 그 포악적인 것도 좋은데 이게 종교적인 열정이 또 세요. 또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본 가서 종교 퍼뜨리다가 싹 다 밀려나죠. 뒤에 네덜란드가 그 자리를 싹 꿰찹니다. 네덜란드는 뒤에 가서 여기 그 마카오를 포르투갈이 먹었는데 그 밑에 있는 어딜 먹죠? 네덜란드가 먹었던 건 지금 대만을 먹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래갖고 대만이 뒤에 가서 정성공이라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기관님. 맞습니다.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양님 안녕하십니까. 그 대만을 네덜란드가 먹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역사라는 게 한꺼번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우리 역사 교육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또 찍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네요. 해보니까. 그래갖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조금씩 먹었어요. 포르투갈 제국이에요. 제국이었고 엄청나게 크게 먹었는데 인구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갖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고 그 부족한 힘을 갖다 폭력으로서 유지시키다 보니까 이래저래 안 됐었나 봐요. 되게 정확하진 않아요. 일단 책에서 나왔던 내용은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 전체 항로 아니면 기지를 갖다 지킬 만큼 인구가 없었다. 대략 한 수원시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원시가 이걸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아무리 사람들 잡아갖고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되는 데까지만 했는데 이거 네덜란드가 치고 들어온 거죠. 포르투갈 엠파이어입니다. 제국이죠. 포르투갈 제국. 꽤나 많이 먹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려니 얼마나 이제 그 기운이 딸렸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치고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치고 들어와서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아니 뭐 치고 들어온 건 뒤에 하고 요런 바람을 타고서 왔다 갔다 했대요. 무역풍.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타고 내려와서 뭐 요렇게 갔는가 봅니다. 하여튼 이 바람을 갖다가 처음에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이거 기술을 알게 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막 배 타고서 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이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야, 어디부터 배를 꺾어야 돼. 안 꺾, 모르면 어떻게 하죠? 바다 위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쉽비스킷 그냥 물 찍어갖고 먹고 해도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으면 죽는데 어디서 바람이 어떻고 어느 정도 그 위치에서 배를 꺾어야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목숨값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었겠죠. 배 타고 가다가 배웠던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이제 변절을 하죠. 기술이라는 것이 꼭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 최첨단이라면 좋다고 하는데 최첨단은 사실 따라잡힙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로 이게 자료가 넘어가는 겁니다. 항로에 대한 것도 넘어가고 기술도 넘어가고 사람 몇 명만 꼬시면 되니까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식으로 치면 이런 거죠. 저희가 그 삼성전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 공장이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삼성전자 후속 공장에서 방송을 하는데 사내 방송 일본어로 했대요. 이유는 일본에서 기술자를 많이 배웠거든요.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방송을 갖다가 일본어로 배웠대요.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떨까요? 똑같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가 누군가 큰다면 뭐 베트남이 큰다면 베트남 어떻게 했습니까? 너 중국 사람 빼와야죠. 일본은 뭐 지가 다 기술 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내려왔죠. 미국은 처음에 기술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영국이 꼬셨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독점할 수 있겠냐? 그 독점 기간 동안 최대한 이익을 빼는 게 중요하겠죠. 얘들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항해도 바람의 모양으로 꺾는 거를 해갖고 독점을 지켰는데 독점 결국 깨진 거죠.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이 안에 항로에 들어옵니다. 근데 영국은 그지였으니까 영국은 그지고 힘도 없고 뭐 이렇게 통제가 안 돼갖고 처음에 별거 아니었답니다. 진짜는 누구예요? 진짜 네덜란드였대요. 네덜란드. 왜죠? 얘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의 일부였고 그 전서부터 제조업과 공업이 발전해 있었고 그 위에 청어라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배를 싸게 만드는 기술 또 배를 다룰 때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최소의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대요.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배가 나왔을 때 좀 약간 문제가 있었대요. 뭐냐면 조그만 인력 갖고도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선원들 잘랐죠. 선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이 개발돼 갖고 사람들 자르니까 나가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전부 다들 이제 데모를 하죠. 자식들 기계를 부셔라 막 난리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선원을 잘랐기 때문에 선원들 바로 나가서 무장을 하고 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술들이 그러니까 기술 넘어가다니는 거죠. 무장을 하고서 프로테스타가 아니라 그냥 해적이 됐답니다. 대단한 해적이 돼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프라잉 더치맨 막 이런 영어 배가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플라잉 더치맨이 나오는데 그 네덜란드 해적 이야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적은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로 그 인구의 부족을 갖다가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더 많은 배를 실어 나르게 되면서 더 많은 물건을 잘 실어 나르게 되면서 해운에서 이제 뛰어난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스페인의 일부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페인하고 전쟁할 때도 이미 이제 무역망으로 되게 크게 유럽 무역망을 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오면은 각종 물자들이 전부 다 넘쳐났었대요. 어서
여기 북유럽에서 나오는 물자, 그리고 뭐 미국에서 오는 물자, 이쪽에서 오는 물자까지 전부 다 많이 들어왔었대요. 워낙 해운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업도 발달해 있고요. 음, 이게 네덜란드 제국인데요. 우리가 보통 네덜란드 할 때 별로 얘기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요 밑에가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음. 여기 네덜란드 땅이었죠. 보고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금이 있어갖고 뭐 트라스발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이 보호 전쟁 때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네덜란드가 저길 원래 먹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죠? 항로가 저쪽 넘어가는 항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항로. 포르투갈은 저 밑으로 돌아갔다면 실수로 포르투갈은 실수가 아니죠. 일단 뭐 배 그 문제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브라질을 먹었다면은 네덜란드는 넘어가는 케이프 타운, 그러니까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먹었다고 봐야 되겠죠. 돌아가는 이 항로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돌아가네, 또는 요렇게 돌아가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죠? 요렇게 돌아가네가 있죠. 요렇게 돌아가네. 얘는 누구죠? 영국이죠. 그 뒤엔 수에즈운을 파가지고 여기 가게 됩니다. 각자 전부 다 자기의 이제 그 이권에 따라서 여기가 포르투갈어를 쓰는 거, 여기에 원래 네덜란드가 있었던 거,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기술적인 한계, 당시의 상황이 이제 반영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덜란드는 결국에 이제 이쪽은 먹지는 못했어요. 여기 이제 제국들이 있었으니까 원래. 근데 요 밑에 쪽을 이제 먹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먹은 이유는 당시에 제일 장사 잘 되는 거. 지금 같으면 저희가 석유하고 반도체가 잘 나가죠. 요 직전에 뭐가 잘 나갔습니까? 자동차가 잘 나갔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이제 산업을 주름 잡고 있었죠. 지금 자동차가 잘 나갑니까? 자동차 다 쓰레기 돼버렸습니다. 뭐 전기차 난리 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저 당시에는 그 향료가 난리였어요. 이거 얼얼한 맛. 얼얼하면 좋나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왕족들, 부자들, 방귀깨나 꾸고 목에다가 좀 힘준다는 사람 모두 다 함께 그 향신료, 후추, 정향, 육두구, 메이스라는 그런 것들을 섞어갖고 먹는 거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꿈은 뭐냐면 이게 나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어딘데? 몰라요. 모르는데 어디 그림 나왔을 건데 요것들이죠. 요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과시 소비가 대단하죠. 남들보다 난 더 멋진 옷을 입고 싶어. 똑같은 옷인데 하나 어떤 거는 뭐 1,000원짜리, 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시 소비인데 역시 이제 이 당시는 이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걸 먹는 것이 과시였던 거죠.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에다가 후추를 뿌려 먹어. 돈을 얼마 주고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당시에 어딜 통제를 했냐면은 이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요쪽을 통제를 했어요. 여기. 왜냐면 이제 바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배의 운송망을 막아보겠다. 여기. 그래갖고 여기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운송망 등을 통제를 해서 이익을 최대화하겠다고 했는데 네덜란드는 더 한 발 앞선 겁니다. 뭐냐? 생산 기지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아예 통째로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고 원주민 다 죽여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어제 정도까지 안 갔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죽이고 내쫓고 그것만 키워 굶겨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이런 향신료 무역을 사실 독점합니다. 처음으로. 예. 진정한 독점을 이루게 됩니다. 독점을 이룬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독점을 이뤘답니다. 생산이 이쪽이 되니까요. 독점을 이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향신료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그러니까 로마 시대부터 시작됐던 그 기나긴 갈구함 그리고 남에 대한 그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이 당시에 버리게 된대요. 신기하죠. 되게 신기합니다. 뭐랄까 한 1500년, 1600년 동안 진행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뭐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번에는 당연히 딴 게 나오죠. 딴 게 뭐가 나오죠? 이쪽에서 날아온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왔죠? 네, 설탕이 들어오죠. 설탕 사실 여기가 나왔는데 설탕의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설탕을 뿌려 먹기 시작하는 거죠. 플러스 또 뭐가 들어옵니까? 담배가 들어오죠. 또 뭐가 들어옵니까? 커피가 들어옵니다. 커피도 들어옵니다. 커피도. 차도 들어오죠. 환장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인간의 취향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최고 알짜 지역을 딱 틀어줬는데 틀어줬을 때쯤 해서
취향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무엇인가 나타난 겁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닌텐도 위의 경쟁자는 누구냐? 뭐 이러면서 모피의 경쟁자는 누굴까? 실제 경쟁자는 누구지? 하면서 과시 소비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나타났던 설탕 또는 담배, 커피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놀라워.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의 그 과시 소비와 입맛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저희 집 음식 먹으면 다 달아요. 달아갖고 먹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너무 달아요. 막 이러는데 뭐 그다음번에 지금 뭐가 나와 있죠? 그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제 미원을 일본 애들이 만들어내줬죠. 뭐 고맙습니다. 저는 되게 맛있거든요. 미원 넣으면 훨씬 더.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그 요거를 통해서 떼돈을 벌려고 했는데 사람도 많이 죽이고 했는데 토마스 쿤인가? 뭐 쿤이라는 사람이 여기 다 점령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의미가 없었다. 예, 의미가 없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동아시아 무역이 있었답니다. 동아시아 내부 무역이 있었다는데 우리 내부 무역을 얘기를 안 해줘요. 동아시아 내부 무역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내부 무역에 참가를 못했거든요. 우리 한국은 그 당시 조선은 내부 무역에 참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국 정책을 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게 뭐라고 써 있죠? VOC라고 써 있죠. 뭐냐면 이제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이렇게 지금 돌아갔고 이렇게 좀 이룩한 거 보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갖고 여기를 케이프타운을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이제 거대한 장대한 글로벌 4대 항구를 탁 틀어지우고서 거대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아, 너무 흥분하나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이게 세계 제국을 최초로 완성한 거죠. 네, 무역망으로 완성한 건데 제조업에서도 최고였고 이 무역망에서 최고였던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유럽과의 무역망을 관두고 동아시아 내부 무역망도 엄청난 겁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죠, 프롬 나오죠, 프롬. 인도에서는 옷감, 뭐 실크, 인디고나 후추 같은 걸 가지고 오고, 중국에서는 이게 뭐죠? 프로셀리안? 모르겠습니다. 차, 설탕, 실크, 뭐 금 같은 거 가지고 오고 일본에서 뭘 가지고 오죠? 일본에서는 은하고 금하고 구리를 가져왔대요. 그 이거 가져다가 얘들한테 실크,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실크 갖다 얘한테 팔고 여기서 금하고 은 갖다가 여기다 팔고 여기서는 가져와갖고 다른 것들 막 박박 치기는 거죠. 인도 거랑. 있고 요 내부에서 뺑뺑뺑 돌려갖고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아, 안 가르쳐줘요. 우리한테는 왜 안 가르쳐줄까요? 동인대사가 있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쟤들이 얼마나 위대한 문화와 위대한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다. 복식후기를 하면서 엄청난 물자가 실어 날랐대요. 더 놀라운 거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우주, 저희가 뭐 이렇게 달나라하고 무역하는 그 수준인데 진짜 자기들을 사실 이제 수입을 많이 해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녹차가 여기 또는 커피가 거기 이제 전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커피가 전래가 되면은 뭐냐면 이제 독이 그 커피를 끓이기 위해 잔이 필요하죠. 그 받아먹는 잔, 커피 잔이나 아니 주전자가 필요한데 이 주전자를 쇠나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데 이게 무겁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리 이쁘게 해봐야 반짝거리는 그것까지 끝인데 중국에서는 도자기를 만들 줄 아는 겁니다. 예, 도자기를 만들죠.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도자기 기술이 이게 되게 특별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잘 이유는 옛날에 그 도자기의 길 뭐 해갖고 그 옛날에 그 되게 장기간에 걸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되게 감명 깊었었는데요. 중국 남부에 가면 징더전이라는 곳이 있대요. 명나라 시절에 있었는데 여기서 뭐냐면 대량 생산을 했다는 도자기를 갖다 도자기와 똑같죠. 찻잔을 만들면 찻잔에 어떤 사람은 계속 찻잔을 갖다 기본 모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다가 불을 굽고 어떤 사람은 꺼내가지고 포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업의 원리가 딱 적용이 돼갖고 착착착착착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량 만들어서 국내 시장이 워낙 거대하죠. 거대한데 그 거대한 끝이 아니고 이걸 갖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규모로 사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걸 유럽으로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가면은 여기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항을 통해서 넘어가는 걸 돼 있지 않습니까? 해안선 요쪽에 그 난파선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 이 시점에 명나라 때 자기들이 여기에 지금 막 난파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좋아했고
유럽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랬고 독일에 가면은 그 자기로 만든 자기 성인 궁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도자기 궁전. 독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싸니까 도자기가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별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으로 그리던 중국인들의 그 엄청난 생산력 계획에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대규모로 이제 유럽으로 수출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뭐 인도라던가 음, 다른 데로도 이 VOC를 통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여기저기 좀 아마 수급이 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그 대규모로 수급이 되고 있다면은 또 석유가 수급이 되고 있다면 그 전에는 699 정향 메이스 같은 그 향신료가 수출 무역이 됐었고 그 후에는 그 중국에서 차도 넘어가고 도자기도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명나라가 막판에 가면 망하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무역을 금지해 버리죠. 왜냐하면 뒤에 정성공 문제가 걸립니다. 정성공이라고 그 명나라의 이제 신하가 이제 명나라에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디죠? 대만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다가 기지를 짓고 그 무역하던 해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기 왕국이라고 한 다음에 계속해서 명나라 부흥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역 못하게 해버리고 다 부셔버립니다. 모여있으면 전쟁에 자기 반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한테 물건을 못 파는 거죠. 그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대로 망할 거냐?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라고 보고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해갖고 어서 이제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데 공급선을 찾으라고 이제 위에서 지랄을 하겠죠. 만들어내 이 자식들아.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총독이 사장인데 만들어내란 말이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죠? 도자기 만들 줄 아는 애가 몇 명 더 있었어요. 어디죠? 여기 또 있었죠. 여기서 만들 여기 수를 갖다 그대로 뺏긴 얘네가 있었죠. 얘네 잘 만들어요. 우리도 고려청자 만들었었잖아요.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을 안 했어요. 고려청자는 수출을 안 했어. 수출을 안 했는데 뭘 했냐면 이게 임진왜란때 쳐들어와가지고 이놈들이 뭐 갖고 싸웠죠 우리한테? 조총 쐈죠. 그 조총이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제거든요. 네덜란드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자기를 갖고 싶은데 도자기 기술을 갖고 누가 갖고 있죠? 중국 애들하고 명나라 애들하고 고려가 갖고 있었어요. 또 그 후신이 조선도 갖고 있었죠. 조선 도공을 잡아간 거죠. 잡아가가지고 대우를 잘해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결혼도 시키고 애도 낳고 살다 보면 사는 거죠. 뭐 어차피 가봐야 하층민인데 조선에 돌아와봐야 거기 가니 뭐 결혼도 해주고 부인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다 좋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령토가 필요했다고 했는데 그래갖고 어떤 마을에 갔더니 거기서 도자기가 쓸 수 있는 고령토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거기 이제 그게 이마리 여기 나오네요. 이마리작이라고 맞나? 이마리 도자기.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고려청자 조선 백자예요. 그 기술이죠. 항선배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VOC에서 200만 개씩 막 주문을 넣는다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찾으러 갈게. 돈 주고 돈 뭘로 주죠? 중국에서 사온 금으로 주면 되죠. 예. 아니면 이제 그 남쪽에서 가져온 뭐 다른 거 갖다 주면 돼요. 그쪽 200만 개씩 주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에다 싣고서 그걸 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새 글로벌 무역망이 그때도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무역망을 만들었었고, 그 일본에 가면 이제 대지마라고 인공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뭐 일본의 은도 사가고 금도 사가고 굴도 사가고 저 도자기도 많이 사갔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무역망 안에서 했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서 식량하고 여자만 그 창녀만 공급을 해줬대요. 근데 뒤에 가서는 이렇게 무역도 전부 다 하고 되게 잘 됐대요. 근데 얘들이 일본의 그 문화 개혁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주죠. 왜냐면 이제 난학이라고 그래갖고 일본의 학문 발전이나 그 서구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그 것을 이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포르투갈을 이제 먹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싸우면서 이제 큰 거고, 처음에 포르투갈이 있었고 포르투갈 망을 피해서 얘네가 만들고, 얘네 망을 피해서 영국이 또 들어갑니다. 영국이 이제 뒤에 못 먹으니까 먹은 게 인도예요. 그리고 또 빠져있던 뭘 먹죠? 밑에 있던 호주를 먹어버려요. 모르던 건 아니었을 건데. 아, 묘하죠. 그리고 이제 그 무역망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먹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돼버렸어요. 아, 오묘하죠. 아, 전 되게 오묘했습니다. 일단 이 네덜란드의 이 문화, 그러니까 이마리 도자기는 뒤에 이제 그 유럽의 그 미술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예. 근데 저건 그건 다 치고 이 VOC 동인도,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라는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엄청난 이제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기록을 남깁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 네덜란드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갔대요. 그래갖고 뭐 무역도 잘하고 청어도 잡아 팔고 뭐 했대요. 그래갖고 대포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요. 대포 번선 제국에서 읽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대포를 잘 만든 건 사실 그 원래 대포를 제일 잘 만든 거는 선진국은 이탈리아였대요. 이탈리아가 구리를 가져다가 구리 대포, 구리 청동 대포를 만들었대요. 성능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구리 청동 대포가 잘 깨지지가 않는데요. 깨지가 않고 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철로 만들면 이렇게 잘 깨진대요. 이렇게 대포가 폭발을 해버린대요 중간에. 그래서 아니면 독일 애들이 좀 그것도 만들 줄 알았대요. 그래서 스페인 왕이 그 당시 힘이 셌는데 스페인 대제국이죠. 당시 이제 왜 대제국이냐? 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으로 나라를 넓혔죠. 계속해서. 쟤하고 결혼했더니 제 외할아버지 거. 또 외할아버지 거, 외할아버지 거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전 세계 아니죠. 그 당시 유럽 전체하고 그 신대륙에 있는 금 많이 나오는 나라들 전부 사이가 먹게 되는데 걔들은 이제 그 은화하고 금화를 주고서 그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대포를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포를 빵빵 좀 전쟁 막 하고 했는데 당시에 영국은 되게 거지였대요. 아주 거지. 아주 거지라는 얘기 자꾸 왜 하냐면은 정말 돈이 없고 무역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해외에 가면 양모나 키우고 그 보면 영국의 이제 그 갑옷을 보면 되게 그 깡통처럼 별로 안 이쁜 걸 입고 다녀요. 왜냐면 이제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되게 간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도 되게 맛이 없다고 그 이유가 가난해서 옛날에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어 가난한데 가난하니까 구리를 못 사가는 거예요. 구리로 대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영국 왕이 대포를 만들라고 시켰대요. 신하한테 만들어. 쪼면 어떻게 하죠? 쪼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대포를 철로 만들면 어떻게 하지? 철로 만들 내가 갖고 있는 구리는 비싸고 못 사오니까 그럼 철로 만들어 볼까? 철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죽는 거죠. 옆에 대포 쏘다가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영국 남부에서 나오는 철이 이게 질겼대요. 터지질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터지지 않는 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인인가 그 성분이 뭐 많다나 적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괜찮은 철이었대요. 그래갖고 영국제 대포가 대단히 효과가 좋았답니다. 그리고 영국은 대포를 갖다가 막 수출하고 처음에 막 그랬었는데 이게 군사 무기다 보니까 대단히 돈이 비싸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막 수출하고 했었는데 영국 의회가 우리 적한테 이게 들어간다고 수출하지 말라고 막 이랬답니다. 근데 넬란드가 이걸 기술을 싹 빼돌렸나 봅니다. 빼돌려갖고 어디다 줬냐면은 그 스웨덴에다가 이거 넘겼나 봅니다. 스웨덴도 철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도 철과 철광석이 많이 나오죠. 약간 스웨덴 철광석으로 누가 무장을 했냐면 옛날 독일 나치가 스웨덴 철광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철광석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보면 뭐 베어링 같은 거, 볼 베어링 같은 거 스웨덴 제가 최고인데요. 처음에 대포 질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싼 맛에 썼대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게 질도 개선이 돼가지고 많이 샀대요. 누가 샀냐?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배를 많이 만드니까. 그리고 또 네덜란드가 이거 샀다가 전 유럽에 뿌리는 겁니다. 네, 무역의 제국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냐면 뭔가 또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장이 필요해. 시장이 필요한데 영국 자체 시장만 갖고 있었던 것이겠고 네덜란드는 당시에 이제 그 하청업체로서 스웨덴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스웨덴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려면 뭐 계속 찍어내야지 만들어야지 이게 뭐 기술 개발이 되거든요. 하청을 받아갖고 만들었던 거죠. 만들고 그 네덜란드를 통해서 대규모로 유통을 시키고 당시 또 이게 수요도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포르투갈 배에다가 그 대포 싣고 가가지고 빵빵 인도에다 막 쏘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빵빵 쏘고 뭐 중국에라도 쏘고 뭐 일본에다도 쏘고 한국에다 좀 쏴보면 좋겠네. 한국은 오질 않았죠 아예.
그래서 저희도 개항을 했을 건데 이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들끼리도 막 쏘고 해적선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계속 누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영국은 공급을 안 했고 결국에는 이게 수요가 있으면 뭐 그냥 공급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이걸 무기를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대포도 팔고 화약도 팔고 포탄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무기상도 하고 식량도 팔고 청어도 팔고 그리고 뭐 옷감도 팔고 뭐 다 팔았대요. 그래고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국가. 그리고 이제 금융도 발전하고 뭐 정치적으로 안정돼가지고 금리 낮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살면은 기술이 모이고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발전 쪽으로 점점 더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여기 지금 영국하고 네덜란드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요. 여기 좀 약간 슬픈 이야기 좀 제가 보기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국이 되게 위대한 나라인 건 맞는데 뒤에 위대해지는 거죠. 위대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금리가 한 10%쯤 됐을 때요. 언제? 네덜란드가 영국을 점령하기 전에. 저기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명예혁명 때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덜란드의 오를레안공인가 오렌지공인가 걔들이 가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왕녀라고 해야 되겠죠. 영국 왕가의 여자였는데 사위가 가서 이제 영국을 먹은 거죠. 사실상 점령을 했고 당시 이제 네덜란드에 있던 기술자들과 금융업자들과 많은 사람이 넘어가서 영국을 이제 변혁을 시키게 되는데 요 전까지 네덜란드가 되게 잘 나갔다. 그리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배나 이런 것들 갖다가 또 대포를 또 싸게 또 구입했으니까 훨씬 더 무장이 잘 돼 있고 좋은 배로 싸웠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스페인하고 싸울 때는 역시 스페인하고 싸울 때 영국이 거지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가? 네덜란드에서 돈 구웠답니다. 네덜란드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구해서 그걸로 무장을 하고 스페인하고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금융은 개판이었던 거야 그 당시도. 그러니까 금융이 좋아서 스페인을 이긴 건 아닙니다. 스페인을 이제 금융으로 이긴 건 네덜란드였다는 게 맞는 얘기죠. 무장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는 슬픕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싼 돈으로 대규모 상선단,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적은 인원 모을 수 있는 배, 그리고 외주를 줘서 최적의 조건에서 만들어진 대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영혼의 수학자들을 이용해서 독일에서 인원을 구해서 그래서 거지 개판이었습니다. 거지 개판. 예, 거지 개판이었는데 뒤에 이제 네덜란드 가서 먹고 사위가 가가지고 점령을 하면서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후에 이제 제국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육두구 정향 메이스 뭐 이런 게 팔렸었나 봐요. 팔렸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잘 안 팔리고 대신에 이제 그 다른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죠. 다른 걸 이루게 되었고 거기에는 뭐 설탕이라던가 아니면은 커피라던가 또는 담배라던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면사, 옷감, 옷감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영국이 이제 모든 걸 다 클리어하게 되죠. 석탄도 어마어마하게 영국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는 석탄이 안 나옵니다. 2탄이라고 사용하는데 약간 다른 얘기죠. 석탄 엄청 많이 수출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나 석유를 수출한 거랑 똑같아요. 영국 에너지 면에서도 앞서갔었고 당시에 해운을 통해서 미대륙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엄청난 물자를 또 뽑아와서 썼기 때문에 뭐 유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구도 일단 많으니까 영국보다. 자, 요거는 이제 레이달리오 사장님께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발전해 가고 진행한다는 거. 네덜란드와 영국 사례, 이제 미국 사례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거죠. 크게 봤을 때 네덜란드는 여기 네덜란드가 여기 있습니다. 차이나가 여기 있죠, 원래. 원래 차이나가 되게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인데 점점 더 이제 약해지다가 그 후에 네덜란드가 올라오고 여기 끝에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다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왜 올라오죠? 예, 유나이티드 킹덤이 죄송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 올라오고 네덜란드에 넘어온 거죠.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봐야 되겠고 그냥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유대인 때문에 넘어갔다라는데 그건 저 보기엔 맞지 않은 것 같고 뭐랄까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주름잡는 물자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무역의 세계사를 자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시대를 이제 선도하는 물자, 시대 정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커피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되게 잘 나갈 때는 일본하고 독일이 막 승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잘 나가면서 중국이 승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6도구 정양 메이스 후추가 잘 나갈 때 네덜란드가 승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옷감이 잘 나갈 때 영국이 승천했던 겁니다. 미국 왜 승천했냐고요? 모든 게 다 나요. 근데 왜 지금 이상하냐고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 대단하긴 한데 다른 나라들도 그걸 이제 모두 다 기술도 받아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물건들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니프티 피프티의 선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식인데 아직까지는 정말 딱 판단이 안 섭니다.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실크가 되게 잘 나갈 때가 있었대요. 실크가 잘 나갈 때는 중앙아시아에 그 무역을 교역을 해주던 도시들이 쫙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후추 얘기 좀 했었잖아요. 후추 여기 잠깐 볼까요? 역사 진짜 많이 얘기하네요. 저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아라비아 해가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후추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음, 누가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베네치아가 있었죠. 베네치아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베네치아가 떼돈을 벌었었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왜죠? 여기 들어가는 이쪽에서 나오는 그 향신료가 여기까지 났거든요. 후추까지 합치면은 육두 정향 쪽에서 나고 이런 걸 먹고 싶어 한 거예요. 계속해서 또는 여기서 오는 실크가 일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원했던 거 옷감 정도 또 음식에 처먹는 그 맛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쪽 애들이 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지난달 세금 많이 때리니까요. 3분의 1 정도 내놔라 아니면 4분의 1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막에서도 꽤나 잘 사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메카하고 메디나 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던 거 무역 도시들 그런 것들. 아까 그 후엔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망가지고 나서는 이쪽에 뭐 인도 쪽 얘기하는 인도에 옛날에 그랬대요. 그 농사를 지어 나가면서도 뭐 금목걸이를 하고 금팔찌를 하거나 농사를 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무역으로 그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정은제라고 하는데 지세와 정세, 그 땅에 대는 세금하고 머리에 대는 세금을 갖다가 은으로 받겠다. 그 정도 은을 많이 축적을 했었던 거죠. 중국이 또 뭔가 이제 그 시대를 이제 통과라는 물자를 만드는 나라, 그러니까 차를 생산한다던가 도자기를 생산한다던가 당시에 뭐 캘리코라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면류인데요. 이게 수출된다던가 또는 차를 그 후출 생산하기는 떼돈을 벌게 되고 중간에 교육하는 애들도 떼돈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취향이 또 바뀌고 기술에 따라서 그걸 극복하는 게 뭔가 나오게 되면은 그 흥망성쇠가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 변화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러한 것들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아주 큰 이익이 나오고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거기에 갖다 점령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네덜란드가 여기 되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원주민들을 포갑적으로 통치했던 역사가 있었으므로 그 뒤에도 여기 하면 이제 아프리카 쪽 되게 끔찍한 내용들이 많죠. 이제 고무 채취에 대한 역사도 그렇고요. 네, 역사가 되게 반복되고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진 않은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비슷한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는 계속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아니면 여기 같은데 지금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군데가 되게 중요한데 이쪽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문제가 돼요. 예, 문제가 되고 자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넌 뭐 이렇게 열심히 이걸 얘기하냐고 하시는데 공부에 제일 좋은 점은 제일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는 남한테 설명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키바님하고 라이언님이 들어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지금 얘기 많이 했는데 저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그거 해봐야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그 뭐죠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그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거 나오는 그거만 보고서 아 네덜란드가 있었나 보네 더치페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라가 위대한 제국이었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뒤에 이제 영국이 올라오면서 일본의 그 발전에도 되게 지대하게 영향을 주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던 지배국가라는 것도 이제 뒤에 알게 되었죠. 음, 우리는 제국을 이루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국이 어떤지도 모르고 제국의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국은 아니더라도 제국이 어떻게 흥하고 약해지며 망해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무역국가 한국의 미래를 예상하고 이걸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대제국에 지금 이제 변방으로 속해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다른 제국에 속하더라도 제국에 이제 일부러 속하겠지 아마 속하더라도 음,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함께 이제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라요님 남아 계십니다. 예, 40분 했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운전하시느라고 말씀하시기 어렵겠네요. 뒤에 저 이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땐 저런 거다 녹화를 했었네 하고서 재밌죠? 아,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시간 되면 밤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